자 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줬어 나한테. 덧셈 1 더하기 1은 2야. 뺄셈 1 빼기 1은 0이다. 곱셈 1 곱하기 1은 1이고 나눗셈 1 나누기 1은 2분의 1 아니면 0.5야. 이렇게 알려줬어요 선생님이 나한테.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야 이거 2분의 1 0.5야 알겠지? 이렇게 문제 나오면 답은 이거니까 이렇게 외우면 돼. 이거는 외우는 식으로 알려준 거야 선생님이. 내가 배운 건 어떻게 알려줬어요? 그냥 내가 배운 거는 외우기. 야 이렇게 외워서 나중에 문제 나오면 이렇게 정답 내면 돼. 정답은 1 더하기 1은 2고 뺄셈 1 빼기 1은 0이고 곱셈 1 곱하기 1은 1이고 나눗셈 1 나누기 1은 2분의 1 아니면 0.5야 알겠지? 이게 정답이다. 근데 실제로 문제가 딱 나왔을 때 당황하게 되는 거야. 무슨 당황을 할까? 분명히 선생님이 나한테 알려줄 땐 1 더하기 1이 문제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이 선생님이 그냥 선생님이 아니에요. 이 선생님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선생님 1타 강사.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왔고 많은 사람한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1타 강사예요. 굉장히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굉장히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선생님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냥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문제를 풀 땐 문제를 응용해서 풀어야 다음에 뭐 1 더하기 1이 나오지 않아도 2 더하기 1이어도 바로바로 문제에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잘 가르치기만 하니까 의미는 설명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매뉴얼.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건데, 자 예를 들어서 교과서하고 문제집이 있다고 보죠. 문제집, 그렇죠? 교과서에선 뭘 알려주죠?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문제집은 말 그대로 문제집이에요. 문제집은 문제를 응용해서 풀 수 문제가 굉장히 많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데 교과서 공부를 잘한 사람이 문제집을 잘 풀어요. 왜냐면 이게 응용이기 때문이죠. 응용. 무슨 말이냐? 수학 초등 교과서에 초등 수학 교과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1 더하기 덧셈이라는 산수가 나왔어요. 근데 덧셈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앞자리하고 뒷자리를 더해서 나오는 수가 덧셈이에요. 그렇죠? 얘하고 얘를 더해야 나오는 답이 덧셈이에요. 덧셈. 그렇죠? 더한다는 거죠.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초등 교과서에는 덧셈을 얘를 이렇게 든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다. 그렇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집이 뭐라고 해요? 문제집은 어떻게 나오는데? 문제집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덧셈인데 2 더하기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1 뭐냐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똑같습니다. 덧셈 3 더하기 1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는 거지. 근데 이 공부를 잘했어.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보세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문제집을 어떻게 풀어요? 교과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문제집을 풀 수 있는 거예요. 왜? 교과서에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보를 알려주죠. 문제집은 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응용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냐, 네가 정확히 그 교과서에 담긴 정보를 이해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문제집은. 그래서 문제집은 문제를 다양하게 낼 수 있는 거예요. 뭐만 공통적인 거예요. 그 정보만. 수학이라면은 그 공식만 그 문제집에 공통적으로 얘는 공통해서 덧셈이 뭐예요? 덧셈은 공통이에요. 공통 분모가 되는 거예요. 어렵죠? 네, 공통점이 되는 거예요. 공통점. 정확히 말하면 덧셈을 이해한 사람은 저 수가 앞자리가 바뀌든 뒷자리가 바뀌든 결국 이 공식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공식이 안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어떤 문제를 가져다도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자, 이게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 도대체 왜 이런 소리를 할까?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주식 공부할 때 여러분들 당연히 주식 공부할 때 뭐 배워요? 뭐 거래량 중요하다, 뭐 회전율 중요하다, 뭐 종목 중요하다, 뭐 주가 중요하다, 차트 중요하다, 재무제표 중요하다 이런 말 배우잖아요. 근데 이거 중요한 거 맞아.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이거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배울 때 그냥 배우는 거잖아요. 그냥 외우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꼴통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꼴통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 주식에 대한 문제를 누군가 줬어요. 자, 여러분 거래량, 이 거래량은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외운 사람하고 이해한 사람이 다른 점은 어떻게 다르냐면 예를 들어서 필기 문제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 이런 겁니다. 거래량을 외운 사람은 이렇게 풀어요. 문제를 어떻게 나왔냐. 거래량 100만 주일 때 종목은 좋은 상태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거래량이 100만 주일 때 종목은 좋은 상태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똑같습니다. 거래량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똑같아요. 문제는 똑같아요. 문제는 안 바뀝니다. 똑같은 문제를 제출해 주는 거예요. 자, 똑같아요. 첫 번째 사람한테는 거래량을 외운 사람인 거예요. 그럼 거래량을 외웠기 때문에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을까? 못 풀까? 당연히 못 풀어요. 왜? 난 거래량만 외웠거든. 거래량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모르는데 그냥 거래량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거래량이 중요하구나. 거래량이 중요하구나. 근데 실제로 문제가 나올 때는 그럼 100만 주일 때 종목은 어떤 상태냐는 거지.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의 상태를 보려면 뭘 봐라? 거래량을 봐야 된다. 근데 거래량이 100만 주일 때, 즉 몇 주가 되었을 때 그 종목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를 맞추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농담이 아니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 1시간을 다 쓰는 거예요. 다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문제만을 풀기 위해서 1시간을 다 쓰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 그럼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 풀 건데? 나머지 회전율 문제, 종목에 대한 문제, 재무제표 문제, 차트에 대한 문제 어떻게 다 풀 거냐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실력이 나아지지가 않고 절대로 합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험 문제가 뭐예요? 도대체 문제를 왜 내는 겁니까? 당신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한 능력을 보는 거예요. 능력. 문제가 나오는 것. 문제는 우리가 시험 문제 왜 풀죠? 시험 문제는 뭐냐면 당신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가에 대한 테스트예요. 테스트. 당신은 이 문제 풀 수 있습니까? 그럴 만한 능력이 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내가 이렇게 문제 내볼게. 너 정말 이 문제 풀 수 있어? 그치? 너 풀 수 있어? 그럼 내가 문제 내볼 테니까 한번 풀어봐. 풀어봐. 네가 진짜 풀 수 있으면 넌 그럴 만한 점수를 가지고 그럴 만한 학교에 갈 수 있어. 하지만 네가 이 문제 못 풀지? 그럼 넌 다른 문제도 못 풀어. 이걸 알려주는 거야. 시험 문제가 어떤 사람한테 존나게 어려워요. 왜? 나 하나도 모르겠거든. 뭔 소리 하지? 1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외웠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외웠기 때문에. 하지만 시험 문제를 딱 봤는데 바로바로 푸는 사람은 이해한 사람이에요. 외운 게 아니라 이해해서 푸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